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유흥시설과 음식점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해안과 광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탑동광장에서는 밤새 마스크를 벗은 시민과 관광객의 술판이 벌어지면서 제주시가 광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탑동 해안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테마거리 계단에 커다란 그물이 쳐졌습니다. 산책로 벽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밤마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모여 마스크를 벗은 채 술을 마시고 음식을 나눠 먹는 등 방역 수칙 위반 행위가 잇따르면서 제주시가 고육지책으로 설치한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럴 경우에 거리두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수칙 준수를 하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로 농구 골대 등 운동기구 사용을 금지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가로등마저 끄고 있지만 몰리는 인파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반과 자치경찰이 계도 조치하는 건수만 주말 평균 100여 건에 나오는 쓰레기만 상당량. 결국 제주시는 오는 30일부터 탑동 광장과 테마거리 1.4km 구간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탑동 광장 주변에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1.5m 높이의 그물망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방역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주변 지역 주민과 상권이 침체된다는 상인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고할라 해도 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좀 조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퍼지게 되면은 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여기는 뭐 아무래도 안 좋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하늘 강제고 자기네 뭐 관리 힘들다고 그렇게 하시더. 탑동 광장을 폐쇄하면 인근의 해변 공연장이나 시내에서 가까운 해수욕장 등 다른 곳으로 인파가 몰릴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광장 폐쇄가 방역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주말 사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 12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다중이용시설 618곳을 점검해 밤 10시 이후 영업 금지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 4곳에 과태료를 물리고 8건은 행정 지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제주 지역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119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도 김현경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정모 씨에게 벌금 5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제주 시내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라는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10여 분 넘게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문제가 알려진 지 올해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수는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에 사는 오은화 씨는 18년 전 1살 난 딸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딸은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폐섬유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알려진 뒤 지난 2013년 피해를 신고했지만 피해자 인정을 받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진료 기록은 삭제됐고 남은 사망진단서 한 장으로 피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우리 애가 약해져가지고 그냥 사망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죽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진짜 내가 먹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제주 도민은 11만 4천여 명. 이 가운데 10% 정도인 12,000여 명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 6에서 7%, 전체 전국적으로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약간 낮은데
하지만 10여 년 전 문제의 제품을 사용했다는 자료는 물론 이로 인한 건강 피해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해 피해 신고와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제주 지역 피해 신고자 47명 가운데 26명만 피해자로 인정받았을 뿐 절반가량은 아직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진상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한 환경부 장관을 규탄했습니다. 12,000명을 다 찾았습니까? 환경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민 중에서 신고된 사람은 불과 47명. 470명도 아닙니다. 47명. 또 최근 관련법 시행령에 특별조사위의 피해 대책 조사 기능이 삭제됐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제 홍보도 어떠한 신고 홍보도 저희는 접한 바가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실태 재조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공론화된 지 10년. 피해자 파악조차 지지부진한 가운데 참사 피해 신고와 구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의 부당 환전을 통한 이득금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탐나는전 지류 발행 이후 지난달까지 10% 할인 혜택을 노린 부당 환전 적발 사례는 10건, 환수 조치된 부당 이득금은 495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탐나는전 부정 유통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적발될 경우 부당 이득금 환수와 함께 과태료 최고 2천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 대규모 점포가 잇따라 추진되면서 이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도의회가 현장 방문까지 나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 대책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들은 예정대로 영업하겠다며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복합 리조트인 제주 신화월드를 도의원들이 현장 방문했습니다. 다음 달 22일 신세계그룹이 문을 열기로 한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들은 개장이 임박했는데도 지역 상인들과의 협의는 진전이 없다며 상생 대책부터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생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 계획들이 정확히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정확히 안 잡혀가지고 영업 개시를 예정으로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등록 취소와 관련한 서명도 받고 있는데 그럼 남정은 이거와 관련해서 7월 22일 강행을 할 건지 아니면 더 의견 수렴을 해서 더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자 하는 건지. 하지만 사업자 측은 모든 행정 절차를 밟았다며 예정대로 개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이유 사례로 지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회사 또한 또 저희가 운영사와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원만히 풀어나가는 과정 하에서 저 일정을 좀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최고층 쌍둥이 빌딩인 드림타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의원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것은 특혜라며 지금이라도 영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적 문제든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제 끝내고 지금 그 영업을 이제 재개하는 게 맞지 않는가. 우리 대기업으로서 우리 그분들의 마음을 좀 더 끌어안기 위해서라도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행정 절차를 어긴 점은 인정하면서도 영업은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업 중지에 대한 개념보다는 좀 더 빨리 향후에 저희가 드림타워가 좀 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제주시와 서귀포시 또한 대규모 점포의 개장과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영업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결국 지역 상인들의 반발 속에서도 영업은 강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은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가 예산안에 편성한 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0 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통해 세입에서 세출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 7,800억 원 가운데
2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2,9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5억 원 증가했다며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편성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집행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는 어제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오늘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234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4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수도권을 방문한 도민, 업무차 제주를 찾은 입도객과 해외 입국자로 확인됐습니다. 이달 들어 발생한 신규 확진자 192명 가운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전체 20.8%인 40명입니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80대가 숨져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제주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80대가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한 뒤 입원 치료 중 숨져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현재까지 도민 19만여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쳐 접종률 28.5%를 기록했고 접종 완료자는 5만 1천여 명입니다. 한편 제주 지역은 어제 수도권 방문자 2명과 해외 입국자 1명 등 신규 확진자 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1,234명입니다. 미귀가자로 신고된 6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제주시 삼양포구 인근 테트라포드 사이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지난 18일 새벽 A씨가 외출한 뒤 귀가하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로 포구 일대를 수색하다 A씨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주변 CCTV와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